전기기사 2020년도 1회, 2회 통합 전자기학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면적이 매우 넓은 두 개의 도체판. 면적이 매우 넓은 이러한 도체판이 D 간격으로 수평하게, 평행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 이 도체판 사이에 놓인 전자가 정지하고 있기 위해서,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정지하고 있기 위해서 그 도체판 사이에 가해야 할 전위차는 얼마인가? 단 G는 중력 가속도이고 M은 전자의 질량, E는 전자의 전하량이다. 이렇게 전자가 정지하고 있으려면은 아래쪽으로 가는 힘과 올라가는 힘이 같아야지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힘은 이제 중력 가속도에 의한 중력이 있을 텐데 F는 MA, 즉 mg로 나타낼 수 있고, 위로 올라가는 힘은 이제 QE, 이제 여기 도체판 사이에서 전위차에서 나타나는 전개에 의한 힘을 이제 QE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g와 QE가 같다. 근데 문제에서는 2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위차로 2를 나타내려면 V는 2D를 써서 이 자리에다가 D분의 V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전위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V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V는 Q가 이제 2니까 2분의 mgd,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자기 회로에서 자기 저항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자기 저항은 이렇게 투자율 그리고 면적분의 자로의 길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자기 회로의 길이에 비례, 자기 회로의 길이에 비례한다. 1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단면적의 비례, 단면적의 반비례함으로 틀림. 3번은 비투자율의 비례, 이 투자율은 이제 공기 중에서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반비례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도 비투자율의 제곱에 비례해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3번 문제. 전위 함수가 이렇게 일 때 점 3,4에서의 등 전위선의 반지름은 몇 미터이고 전기력선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3,4를 전위 함수에 대입을 해보면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나오고 이것은 5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원의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r이 5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5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 x분의 dx 이꼴 이 y분의 dy인데 문제에서는 전위 함수를 주었기 때문에 2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를 해서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먼저 x로 미분을 해주면 이꼴 마이너스 2x i가 될 것이고, 다시 y로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2yj가 되겠습니다. x에 대한 성분은 없기 때문에 k 성분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한 것이 마이너스 2xi 마이너스 2yj, 이것이 이제 전기의 함수가 되고, x 성분 즉 i 앞에 있는 마이너스 2x분의 dx 이꼴 마이너스 2y분의 dy, 이렇게 해주시면 전기력선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단 양수를 만들고 2를 약분해주고, 이제 x분의 1 dx는 y분의 1 dy가 되고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ln x 이꼴 ln y 플러스 상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3,4를 대입하면 k는 ln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ln x 이꼴 ln y 플러스 ln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로그 함수에서 더하기는 이제 곱하기로 되면서 ln y 4분의 3이 되고, ln을 떼주게 되면 x는 4분의 3y가 됩니다. 따라서 전기력선의 방정식 x는 4분의 3y에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10mm의 지름을 가진 동선에 5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단위 시간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는 몇 개인가? 이러한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단면적에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전류는 전하량을 단위 시간으로 나눈 것이고, 이것은 이제 전자의 전하량, 한 개의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전자의 개수를 시간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같다고 두면 전자의 개수는 한 개의 전하량 분의 i 곱하기 t가 됩니다. 여기서 단위 시간이니까 여기에 t에다가 1을 대입해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전류 50A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계산기에 넣으면은 3.12 곱하기 10의 20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31.21로 만들고 이 값이 커졌으니까
이 값을 줄여야겠다 생각하시고 곱하기 10의 19승이라고 써주시면은 정답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결합계수 K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결합계수 K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6번 문제. 면적이 S이고 극간의 거리가 D인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여기에 비유전율 입실론 R을 채웠을 때 정전 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C는 입실론 D분의 S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R D분의 S 이렇게 해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반자성체에서 비투자율 값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반자성체는 이제 외부의 자개와 반대되는 그런 자개를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자성체인 경우에는 1보다 매우 크고 상자성체인 경우에는 1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다음 8번 문제. 반지름이 R인 무한장 원통형 도체. 무한장 원통형 도체가 있다. 전류가 균일하게 흐를 때 도체 내부에서 자개의 세기는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 무한장 원통형 도체에서 자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반지름 R일 때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을 세워보게 되면 여기 전체 면적이 파이 R 제곱, 여기 내부에서의 반지름을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체 전류 대 내부에서의 전류는 전체 면적 파이 R 제곱 대 파이 A 제곱이 됩니다. 내부의 곱은 외부의 곱과 같으니까 이렇게 곱해지면서 파이가 약분이 됩니다. I가 곱해지고 같다. 그리고 R제곱을 나눠주면 이게 내부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장 원통형 도선에서 자기의 공식을 써보면 H는 2파이 R분의 I가 되고 지금 내부에서 자기의 색이니까 R에다가는 A를 대입하고 이 I에다가는 내부의 전류인 이 식을 대입을 해주시면 R제곱분의 A제곱 I 여기서 R은 반지름 R 상수입니다. A가 약분이 되면서 이렇게 지워지고 이 A가 지금 변수인데 원통 중심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정전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포화성 방정식은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으로 구할 수 있다. 포화성 방정식은 라플라시안 제곱 V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로우가 됩니다. 그리고 가우스 정리는 전개를 발산시켜서 입실론분의 로우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할 수 있다. 맞다. 2번 도체 표면에서 전기의 세기는 표면에 대해 법선 방향을 갖는다.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도체 표면은 등전이 면이고 전기의 세기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때 이 접선 방향의 수직, 이 성분을 법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맞는 보기. 3번 라플라시안 방정식은 전극이나 도체 형태에 관계없이 최적 전하 밀도가 0인 모든 점에서 즉 이 최적 전하 밀도가 0인 지점에서 이 식을 만족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라플라시안 방정식은 비선형 방정식이다. 여기서 라플라시안 제곱은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비선형 방정식이 아니고 선형 방정식이라 해야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 4번. 다음 10번 문제. 비유전율이 4인 유전체의 분극률은 진공의 유전율의 몇 배인가? 이제 분극률은 이렇게 카이라고 쓰고 입실론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또는 입실론 제로를 묶어서 비유전율 빼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전율이 4이기 때문에 여기 4를 대입해주면 3 입실론 제로가 나오고 이것은 진공의 유전율의 3배가 돼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도선에 10A가 흐를 때 여기에서 2m 떨어진 지점에서 자속 밀도를 묻고 있습니다. 무한 직선 도선에서 자기의 식을 세워보면 2파이 거리가 2니까 2를 넣어주고 I는 전류 10A를 넣어주면 이제 4파이분의 12 자개가 되고 여기에 투자율을 곱해주게 되면 자속 밀도가 나오게 됩니다. 투자율은 이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기 때문에 약분이 되면서 이것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정답 3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Li 제곱을 써주시고 I는 10A니까 100 그럼 50 L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덕턴스의 공식은 L분의 뮤 Sn 제곱이 됩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길이가 지금 100cm 1 비투자율이 100이니까 100 곱하기 공기 중의 투자율 이것도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써주겠습니다. S는 문제에서 10 제곱cm로 줬으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N은 감은 횟수인데 1000회니까
이것은 10의 3승이라고 쓰고 제곱을 했으니까 10의 6승으로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10 곱하기 10의 6승은 10의 7승이니까 약분이 되고 100이랑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이제 지우고 나면은 100분의 4파이만 남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50을 해주시면은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워지면서 2 남고 약분하면 2파이가 되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자기 유도 계수 L의 계산 방법이 아닌 것은 문제에서 권수, 자속, 전류, 벡터 포텐셜, 전류 밀도, 자속 밀도, 자기의 세기를 주었습니다. 이 단위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러데이 공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dt분의 n파이가 나오고 이것은 마이너스 L, dt분의 di로 쓸 수 있고 이제 이 식을 같다고 두면 li는 n파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i를 넘겨주면 1번이 나오게 되니까 1번은 맞는 보기. 근데 이거의 단위를 확인하게 되면 권수는 가문 횟수니까 단위가 없게 되고 자속의 단위는 웨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3번을 보게 되면 자속 밀도 웨바 퍼 미터 제곱, 자기의 세기 암페어 퍼 미터 나누기 지금 전류의 제곱이니까 암페어의 제곱, 그리고 지금 부피 적분, 최적 적분이 되어 있으니까 미터의 3승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암페어분의 웨바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위와 같으니까 3번도 맞는 보기. 그리고 이제 2번을 확인해 보면 벡터 포텐셜은 웨바 퍼 미터, 웨바 퍼 미터, 전류의 밀도는 암페어 퍼 미터 제곱, 최적 적분이니까 미터의 3승, 그리고 전류가 있으니까 암페어의 제곱을 해주시면 미터가 약분되고 암페어가 지워지면서 암페어분의 웨바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보기이고 2번과 4번은 전류 하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14번 문제. 20도에서 저항의 온도 계수가 0.002인 니크롬선의 저항이 100옴이다.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온도가 60도일 때 저항은 온도가 20도일 때 저항 곱하기 1 플러스 알파에 온도 차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꼴 20도일 때 온도는 100, 1 플러스 온도 계수는 0.002, 온도 차이는 60도 마이너스 20도니까 40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0.002 곱하기 40은 0.08이 되고 1을 더하게 되면 1.08, 100을 곱하게 되면 108이 나오고 정답은 이제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전개를 E, 자기를 H라고 했다. 포인팅 벡터의 표현으로 옳은 것은 포인팅 벡터는 P라고 해서 E 크로스 H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전개와 자개를 크로스 곱해서 나오는 공식입니다. 다음 16번 문제. 평등 자개의 전자가 수직으로 입사했을 때 전자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심력은 R분의 M V제곱인데 전자 속도에 반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보기. 구심력은 자개의 세기에 반비례한다. 구심력은 EV B로 표시할 수 있는데 자개의 세기에 비례한다가 돼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원 운동을 하고 반지름은 자기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제 원 운동을 하는 건 맞는데 이 반지름은 EB분의 MV인데 자기의 세기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원 운동을 하고 반지름은 전자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 4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진공 중에 3m 간격으로 두 개의 무한 평판 도체, 이런 식으로 무한 평판이 있다.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있고 간격은 3m다. 두 도체 간의 전위차는 약 몇 볼트인가? 이제 전위차는 전개의 세기 곱하기 거리로 표시할 수 있고 전개는 무한 평면 도체에서 지금 이쪽에서 나가는 걸 보면 이 입실론 분의 4가 되고 여기서 들어가는 걸 보면 이 입실론 분의 4가 되기 때문에 방향이 같아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실론 분의 4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3 해주시면은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식을 계산기에 넣으면 1.355 곱하기 10의 12승이 나오는데 반올림을 시켜서 정답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이 도선이 이쪽으로 움직일 때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속 밀도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면적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자속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자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른나사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고 C에서 D로 간다. C에서 D로 가고
유기기전력은 브라보에서 1번을 골라도 되고, 또는 지금 이 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레밍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엄지 방향, 또 B가 검지 방향, 이렇게 하면 중지가 이쪽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C에서 D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19번 문제. 동심 도체구의 정전 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이 공식은 자주 이용이 되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이것이 C다. 동심 도체구에서 정전 용량입니다. 좀 이러한 보기가 없으니까 통분을 해주시고 B-A, AB를 위로 올려주시면은 B-A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AB, 이렇게 해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유전체의 경계면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면적이 있을 때 2분의 1 E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2분의 1 ED. 지금 전개가 경계면의 수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 생각하면 이 대신에 입실론 1분의 D를 쓸 수 있고, 여기도 전개 대신에 입실론 2분의 D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D 제곱이 되고 D 제곱이 되고, 지금 이쪽으로 가는 힘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것 빼기 이걸 해주시면 2분의 1 D 제곱으로 묻고 입실론 2분의 1 빼기 입실론 1분의 1,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